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뉴욕 3대 지수 오늘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의 긴축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위화감에 지금 우려감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지수 14,200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4,400선 넘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골드가 계속해서 좀 큰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테슬라가 1%대 상승, 코인베이스도 상승권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 42,000선 회복해내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 보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주요 지지라인 5,060만 원 선으로 보입니다. 이탈할 시에는 하방 압력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업비트에서 어제 온톨로지 가스가 한때 20% 이상의 상승을 보였다가 다시금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캐리 프로토콜과 도지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등이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투자 심리는 현재 공포에서 벗어난 중립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포 탐욕 지수도 지금 44점으로 두려움인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37점보다는 높은 수치지만 지난 9일에 54점까지 올랐던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조금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전쟁이 터진다면 비트코인과 주식, 채권, 금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때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분석해봤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2014년 3월에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때 당시를 한번 살펴보면 도움될 것 같은데요. 당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하락을 한 뒤에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지정학적인 위기가 일시적이다라는 데에는 월가 전문가들도 같이 동의를 한 상황인데요. 주가를 결정하는 건 결국엔 이 기업 실적이다라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이 지정학적인 위기는 주식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줄 뿐이다라고 하는데요. 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아프가니스탄 철군이나 2017년 북한 미사일 위기, 그리고 1990년도의 이라크 전쟁, 마지막으로 1950년대 6.25 전쟁 때도 일시적으로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22번의 위기 상황을 한번 정리를 쭉 해봤을 때 당일에는 평균 1.1%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위기 기간 중의 하락폭은 4.6%가량이었는데요. 다행인 건 이 바닥까지 가는 데는 19일, 그리고 회복하는 데는 4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돌파를 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 자산에도 좀 자금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기면 이건 2014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인데요. 지금 현재는 93에서 94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분석가는 인터뷰에서 유가가 100달러가 넘는 건 당연해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다가 하락하는 패턴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펙에 버금가는 산유국이면서 또 천연가스가 나오는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에 직격탄을 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이나 채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이나 채권 같이 좀 안전자산으로 좀 몰리고 있고, 금 같은 경우도 이 며칠간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시 2014년도를 보면 2013년 이후로 14년까지 쭉 상승을 보이다가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때 당시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당시 금 가격의 상승폭은 약 8%가량이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2014년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가치도 많이 올라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이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를 좀 금융 결제망에서 제외시키는 초강력 제재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러시아가 무역 대금 결제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러시아와 중국을 좀 더 밀착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비트코인을 좀 제도권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또 중국도 지금 하고 있는 올림픽에서 이 CBD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이 향후 금과 주식,
또 비트코인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상위 1000개 이더리움 고래들의 지갑에서 이더리움과 폴리곤 순매집이 포착됐습니다. 네, 웨일스탯에 따르면 상위 1000개 이더리움 고래 지갑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구매한 토큰은 총 6가지로 밝혀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면요. 이더리움이 가장 많은 양이었고요. 그 다음이 폴리곤, 콘벡스, 루프린과 신세틱스, 엔진코인과 커브 순서였습니다. 일단 또 한 번 하락 조정장이 온다면 고래들과 함께 이런 코인들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코인원이 이용자 보호 전담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보호 정책을 고도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최근 이용자 보호 전담 부서를 신설하면서 투자자 보호 정책 고도화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CS 업무와 대금융 전담센터를 이원화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안전거래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이용자 보호 전담 부서는 이상거래와 클라이언트 해킹, 금융사고에 대한 처리, 또 수사기관 대응, 또 채권 추심 압류와 해제 등 공공기관 대응, 그리고 고객 민원과 대내외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코인원은 이를 통해서 정식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이제 이용자 보호 기준을 충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금융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제는 앞으로는 효율적인 CS를 제공하고 금융사고와 수사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인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차내외 규정과 시스템을 고도해 나갔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 발행 건수를 큰 폭으로 감소시킨 바가 있는데요. 지난 2020년과 21년을 기준으로 각 전년 대비해서 85.1%, 68.75%씩 사고 건수를 줄여나갔습니다. 요즘 정말 이 가상자산을 노리는 범죄가 나날이 좀 교묘해지고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인원이 투자자 보호 체계를 계속해서 좀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좀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서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